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00만원짜리 교육입니다. 이거 안 하면 100만원. 좋은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벌금 100만 원짜리야, 이거 안 점검표 받으면.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고 작동기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동기능 점검 전 준비 사항입니다. 작동기능 점검 시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협의나 협조받을 건물 관계인 등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점검 당일 전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합니다. 또한 점검 시 음향장치 작동에 의한 경보 및 각 실별 방문 점검을 미리 공지하여 건축물 내 제실자에 큰 동요가 없도록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물 대장, 소방중공도면, 소방시설 설치 현황표 등 소방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건물 개요를 확인하시고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 등을 파악합니다. 그래야 소방시설 점검 시 누락되는 경우가 없겠죠. 건축물에서의 이동 순서, 소방시설별 점검 순서를 계획하고 각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기구 및 공고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전 점검 자료 및 조치 결과가 있다면 점검 전 참고하시고 소방 관련 각종 법규 및 설치 기준을 미리 살펴보고 숙지하게 되면 보다 면밀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점검표 작성을 위한 준비물은 먼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 서식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으로 명칭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표 및 특정 소방대상물의 개요표 등의 서식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서식 2, 2의 1호에서 2의 21호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소방중공도면 및 소방시설 현황표 등이고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는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점검표 관련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행정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검색하시면 내용 확인과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서식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2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표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표에서 작성 방법입니다. 1번 점검 대상에는 대상물의 상호 또는 건축물명을 기재하시고 2번 소재지에는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3번 소방시설 등 점검 결과에는 구분, 해당 설비, 점검 결과로 나뉘어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준비한 소방 관련 서류로 확인하여 해당 항목 중괄호 안에 V 표시로 체크합니다. 점검 결과에는 정상이면 양호의 표시,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X 표시를 하시고 설치되지 않은 소방시설에는 슬러시 표시를 합니다.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재합니다. 4번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등은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 경우에만 소방시설, 방화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하여 점검 후 작성하시면 되고, 다중이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등 제목 옆에 해당 업소로 기재하시고 표의 내용은 공란으로 둡니다. 다중이용업소 점검 시 설치된 소방시설, 방화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점검표 중괄호 안에 V 표시로 체크합니다. 5번 점검 결과에는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불량, 해당 없는 항목은 슬러시 표시를 합니다. 자세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지정 내역 세부 내용에서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을 실시한 날짜를 기재하시고 7번 점검자에는 점검을 실시한 주인력, 보조인력으로 구분하여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은 점검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 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개요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곳이 별지 2A로 서식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는데 반복되어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 건물명에는 점검 대상의 명칭을 기재하시고 2번 소재지에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3번 건축 허가일과 4번 사용 승인일도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건축물 대장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건축물 구조, 지붕 형태, 층수, 연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번 건축물의 구분에는 내화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는데 내화 건축물은 내화 구조로, 그 밖의 건축물은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내화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7번 주요 구조부의 구분에서 주요 구조부의 내화 구조, 내화 구조 이외의 구조로 구분되는데 주요 구조부란 건축물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 내력벽,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8번 주된 용도에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주용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2가지 이상의 용도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3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입니다. 9번 항목의 그 밖의 사항에는 건축물에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0번은 건축물 각 층별, 바닥 면적, 용도, 구조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는데 건축물 대장에서 각 층별, 바닥 면적과 용도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고란에는 신축, 중축, 개축 등의 사항, 특정 소방 대상물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시고 관련 내용이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건축물의 현황, 소재지, 주용도, 주구조, 층수, 각 층별 구조와 용도, 면적이 있으며 뒷면은 허가일, 착공일, 사용 승인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 시 건축물 허가일 이후에 시행되는 소방관련법 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의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동기능 점검은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2014년 10월 7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점검 일수가 3일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늦어도 10월 31일에는 점검이 실시되어 11월 2일에 끝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11월 1일에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방시설 등 점검표는 서식 2의 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부터 서식 2의 21 기타 사항 확인표까지이며 해당 소방시설 점검표를 보시면 각각의 소방시설을 구조별로 구분하고 점검 항목별 점검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불량, 해당 없으므로 빈칸이 없도록 작성합니다. 점검 결과가 불량이라면 불량 내용과 조치 내용도 간단히 기재합니다.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별 점검 완료 후 해당되는 소방시설의 점검표를 모두 작성하는데 교재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곳이 별지 2의 7호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약 경보기이고 점검 내용에 따라 점검 실시 후 불량 내용과 조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동기능 점검 시 점검 결과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점검 시 참고하시라고 불량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점검 항목과 점검 내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수신기에서 불량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신기 전원에서 전원 공급 불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먼저 수신기 내부 전원 스위치가 ON, OFF 상태를 확인하여 OFF 상태이면 조치하시면 되고 이때 전원 스위치가 ON 상태이면 그 다음엔 수신기 내부 전원 퓨즈 단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전류에 의해 단선된 퓨즈는 LED 등이 점등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정상이면 전류전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신기 내부 전원 단자의 교류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압이 0V이면 분전반 내 수신기 전원 차단기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하여 조치하시고 교류 전압이 220V 나오면 수신기 전원 배선은 정상. 그러면 수신기 내부 견압기 등 전원 회로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정비하도록 합니다. 수신기 스위치 정위치 불량입니다. 이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중 하나라도 눌러져 있는 경우에는 스위치 주의등이 전멸합니다. 즉,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하나하나 확인하여 눌러져 있는 스위치를 찾아 정 위치에 둡니다. 모든 스위치가 정 위치에 있으면 스위치 주의등은 소등됩니다. 수신기 경계구역 1람도에서 경계구역 1람도 미비치 되어 있는데 경계구역 수가 많을 때 수신기에서 화재 표시등이 점등되는 경우 화재 발생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경계구역 1람도를 만들어 수신기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수신기 도통 시험을 하였더니 3번 회로 단선입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연식이 있는 수신기가 해당이 되는데 수신기 내부 회로 단자 3번에 회로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로선이 없으면 도통시험지 단선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로선이 있는 경우에는 3번 감지기 회로 배선 끝단에 저항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신기 속보 세트 내부 배선 단자에 설치되어 있죠. 감지기 회로 말단 두 단자에 저항이 없으면 10kΩ의 저항을 설치하면 됩니다. 저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단선이면 전류전압 측정계로 저항 양단자의 전압을 측정하여 0V이면 감지기 배선 어딘가 단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3번 회로의 모든 감지기를 하나하나 작동 확인하고 작동하는 감지기와
작동하지 않는 감지기를 찾아 배선의 단선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신기는 별도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회로 단선 시 부저를 통해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회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수신기